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복형 선수들, 강자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스컵 같은 경우는 배당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상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 함정이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영, 홍석한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장중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1번과 5번 싸우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선수 또 있습니다. 안효은이 연이틀 컨디션 최상입니다. 선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득점은 낮아요. 하지만 1번하고 5번 추입형이죠. 안효은은 저측이나 알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효은 머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안효은의 저는 개인적으로 안효은의 선전을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최혜영이 금요경 때 선전 패턴 나갔어요. 하지만 전이런 내선에서 막히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최혜영, 배수철 다시 활약이 나간다면 머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석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틈새 노릴 수 있는 공민규까지 있기 때문에 머리 선정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래도 배수철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최혜영이 좀 더 경주감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진원이 전일은 선전 펼쳐 나갔어요. 금요경주 때는 고전했습니다만 전일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진원, 과연 박성호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재성이에요. 금요경주 때는 3복승까지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재성 권해드려서 3차권에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어요. 금요경주 때. 그래서 전일 한번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승부 의지가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재성으로 배당이 많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정재성이 재미 보면 배당이 더 높은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정재성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 빠진 편성에서는 김민수가 강축입니다. 최근 경주 보면 금요 경주, 토요 경주 죽을 써요. 한데 일요 경주만큼은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일도 김민수 입장에서는 노영균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 자체도 때려봐야 우수 시속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진철이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수도권과 묶어서 박인창과 묶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 김배영 전일 직선에서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방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타이어 차이로 잡혔습니다. 본인이 머리로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잡히다 보니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차권을 밀려났었던 김배영, 금일만큼 박종태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종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칫 박훈재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박종태 선행을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11경주 특별 승급기에 잡고 있는 이재림,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높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한데 방극산 1호키가 있습니다.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들, 이재림이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야 유리할 것 같은데 활용해 나가기가 쉽지만 않아요. 이재림 특성상 힘을 쓰게 된다면 호미에 막해 나갈 선수가 충분히 호미권 견제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전 잘만 하면 개양팀 완승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방극산의 버티기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근영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홍석한, 최석윤, 마케 만족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두 선수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점수만 본다면 최근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최근영 이상하게 하얀 곡선을 그려 나가고 있어요. 홍석한도 상승 곡선은 아닙니다만 노련한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한데 최근형도 아닌 홍석한도 아닌 안효은의 선제를 한번 권해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 안효은 적극적으로 공략해 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어요. 젖히기 나서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재성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3차권 3쌍 49배까지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저희 금요경주 때 해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전일도 안효은이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그 점 때문에 천호성하고 안효은의 동반 입상을 전일도 주력 승부, 안효은 머리 가능성까지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안효은이 잠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어차피 이번 편성 2번, 5번하고 2번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지웅이 먼저 주도권 잡아나가고 홍석한이라든지 최근형 순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번 편성 안효은이 이들을 상대로 분명 젖히기 타임이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안효은 머리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8기 동기생인 홍석한과 호흡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3번하고 5번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효은이 인천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부천에서 훈련했었던 최근형이 안효은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이 젖히기 타임 잡아나간다면 홍석한하고 1번이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효은이 11초 때 중반만 끌어내면 머리로 인정할 수 있어요. 머리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홍석한 쪽에 3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 1번은 차선으로 3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장지웅이 타이밍 잡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어요. 전일도 그랬고 금요경주 때도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장지웅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이도 죽 섰기 때문에 장중이 버티면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형하고 홍석한 쪽으로 배당이 갈립니다. 안효은까지 배당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중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버텨낸다면 6번과 1번이 가능하고 6번과 5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지웅 머리에 홍석한 최근형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기본적으로 안효은 머리 한번 공략해 보고 싶어요. 8기 동기생 홍석한과 동반집상 복승이죠. 함께 염다시대 3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크 8강주입니다. 최영하고 주석진의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수철도 선행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배수철 혼자 달아났는데 최영이 끝까지 쫓아가서 막판 직선에서 역전을 성공시켰어요. 최영은 머리 쳤었고 배수철은 아쉬움을 남겼었던 두 선수 다시 만났습니다. 배수철이 또다시 힘을 써야 돼요. 최영 몰고 가고 주석진이 막혀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수철 앞서서는 아무래도 김종현 정도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수철이 타이밍 제대로만 잡는다면 11초 대 한 중반 정도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최영이 몰가서 살짝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석진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영과 배수철의 전략적 연합이에요. 최영과 배수철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석진이 최영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부산하고 상남입니다. 경상권 연합 가능한 10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배수철이 타이밍 제대로만 잡는 겁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종현의 선행을 배수철이 활용해 나가고 그 뒤를 최영이 물고 갈 것 같은데 주석진이 욕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싸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수철이 살짝 넘어가면서 배수철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이 머리 친다면 주석진이 가능할 것 같고 공민규도 직전에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들이대기만 하면 됩니다. 1번하고 6번이 싸워주기만 한다면 빈틈 공민규가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6번, 4번, 7번 4번, 6번, 4번, 7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4하고 16입니다.
1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시속감 괜찮기 때문에 못 달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 4번, 6번이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 잘 나와야 한 2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공민규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 4번, 7번이라든지 1번, 6번, 7번 정도는 공민규 3차권에서 살짝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진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만 놓고 본다면 뭐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박승호가 연이틀 추입발을 살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몸을 만들고 6주 만에 출전인지 아니면 텀이 길다 보니까 박승호가 6주 만에 출전인지 모르겠는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승호. 하지만 이진원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준형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서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3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 해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성이 이번 편서 틈새 한번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경주 때 3착으로 권해드렸었는데 3착 들어왔었어요. 배당 좋았습니다. 전일도 한번 욕심을 내봤었는데 전일은 아예 승부 자체가 없었어요. 뒤로 흘러버리면서 몸싸움까지 안 했었던 정재성. 하지만 이번 편성 살펴보면 희속 자체가 없습니다. 때릴 수 있는 선수가 김용태인데 때려봐야 선발급 희속밖에 안 나오죠. 욕심낼 수도 있어요. 뺏게 된다면 정재성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용태 선행을 정재성이 앞선에서 끌어내서 받아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진원 가고 박성호 몸싸움에서 정재성이 밀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 직전 회차도 토요경주 때인가 정재성이 밀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이변 대박을 만들어냈었는데 오히려 김용태 선행을 정재성이 빼앗으면서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도 있어요. 전일은 한 템포 쉬었습니다. 금일은 승부 걸어야 돼요. 그 점 때문에 정재성이 머리치게 된다면 김용태, 박성호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2륙하고 2호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원이 정신 차리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성호와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정재성 정도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 5번, 2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5번, 6번은 삼복승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수 요즘 어느 정도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경주 축수고 금요일 경주 축수고 토요일 경주 축수고 일요일 경주 때 머리치고 이번 회차도 똑같아요. 토요일 경주 축수고 금요일 경주 축수고 토요일 경주 축수고 금일은 또 유리한 편성 배정 받았습니다. 더구나 동기생인 노영균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김민수 연이틀 슬펐었는데 금일은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영균도 시속감은 좀 아직 뭐 좋은 것 같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1초 때 중반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동기생이 2번이 땡겨주죠. 김민수가 몰고 갑니다. 살짝 따먹게 된다면 연이틀 부진 만에 나가면서 일요경주에 강한 김민수가 될 수 있어요.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25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또 파파하지 않았었던 금종과 수성입니다. 그 분위기는 괜찮아요.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뒤는 윤지철 마켓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6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4번, 6번입니다. 4번, 2번, 4번, 6번 두 차권 4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가 일요 경쟁 강해요. 한데 노영균만 믿다가 김민수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윤진철이 이번에 참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정태가 때리고 윤진철이 몰고 가요. 그 뒤를 박인찬이 물고 가게 된다면 3번, 6번, 5번 순으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수, 노영균 믿다가
죽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한 번쯤 힘을 쓸 수 있는 김정태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빠져준다면 6번과 3번, 6번과 5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류공지에 강한 선수 김민수입니다. 더군다나 동기생이에요. 4번과 2번 주력 승부라는 점 4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10경주입니다. 김배영 전일 직선에서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가장 앞선에서 갔었기 때문에 잠시 방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페달을 밟질 않았어요. 전일 경주 직선 자세히 보시면 김배영이 힘을 뺍니다.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판 힘이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뺐어요. 하지만 뒤에 있었던 선수는 김배영을 끝까지 추저해 나가면서 1호키는 결승까지 갔습니다. 추위까지 나섰어요. 김배영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름 페달을 밟았었는데 탄력 붙었었던 1호키를 넘어서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쉽게 김배영 결승 가야 되는 자리에서 결승 가지 못하고 2차권에 머물렀었던 김배영 전일 경주 끝나고 본인 경주 보면서 아무래도 좀 통탄을 했을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금도 챙기지도 못했죠. 결승도 못 갔죠. 점수도 높아지지 못했었던 김배영 아쉽긴 해요.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배영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박종태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종태가 때려줍니다. 김배영이 몰고 가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파업을 차지 않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추임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1번, 2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훈재가 문제죠. 11기 동기생에다가 광주 정보고 과거 광주팀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김병희 1월생이에요. 학교를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박훈재의 1년 선배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박훈재 정 때문에 챙겨주게 된다면 2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2번하고 3번은 차선 2번하고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전일부 하는 거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잦은 출전으로 인해서 체력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전일도 직선에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방심하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김배영. 박훈재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죠. 이상현이 힘을 쓰고 박정태가 몰고 갑니다. 이상현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류근이가 끌어내서 김배영 잠시 병주 태운다면 박정태 머리 가능성 버텨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상현 가능하죠. 류근이가 가능합니다. 1번하고 4번, 1번하고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김배영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종태 타겟으로 할 가능성 지켜주면 2번 1번 넘어서면 박훈재인데 박종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이재림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나름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손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최순영에게 잡혔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 재림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강국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이재림이 2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 가야 되는 선수들이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재림 금일만큼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것이냐 아니면 방극산 1호키를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하고 1호키는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입니다. 이재림이 방극산 1호키를 활용해 나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군다나 두 선수 활용해 나간다 하더라도 한 명을 활용해 나간다면 한 명이 또 덮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최순영, 박대한 있죠. 천호선까지 들이대기만 한다면 이재림 몸싸움엔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 승급하고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빠이빠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개적으로 이재림이 마크이한 작전, 젖히기한 작전보다는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그 뒤는 든든한 마크형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그 선수가
최석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재림이 김건희에 나선 다음에 최석윤이 직선에서 취임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석윤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최순영 막아줄 수 있어요. 박대환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 몸싸움에 능한 최석윤 달고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계약 완승 쪽 한번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숭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7번 쪽에 간만에 최석윤 결승 올라왔는데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 괜찮아요. 몸 상태가 나쁘면 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괜찮기 때문에 마크력이 좋기 때문에 이재림이 뒤를 철저하게 마크해 주기만 한다면 이재림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최석윤의 후미 견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7번 쌍복 견주권 쪽에 복승을 우선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재림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간다면 4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2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에서 이재림을 중심으로 최석윤, 박대한 이재림, 최순영, 박대한, 최석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방극산과 이로키가 아무래도 결승에 올라왔었던 빈도가 적기 때문에 견제를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자리 잡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방극산이 주도력을 잘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파업하고 비파업 복잡하게 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방극산이 때립니다. 그 뒤를 이로키가 막혀 나가거나 천호성이 끌어내가지고 방극산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잘만 하면 2일이 가능하고 2, 3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일이나 2, 3 견주권, 1이나 2, 3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일, 2, 3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하기 위해서는 후미 견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림이 추위평 선수가 아니죠. 힘을 쓰고 있는, 최근 들어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최석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7 먼저 사이 차선인데 4.7은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또는 지점에서 격륜한 채 구입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